예, 론스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ISTS 중재 판정 결과를 보면 조세 쟁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승리를 했고, 그죠? 네네. 조세 과세 실질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론스타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 감면. 결과가 맞죠? 네네.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 협조 조정, 소송 대응 방향 2012년부터 하셨죠? 네,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TF를 구성할 때 국조실이 이제 TF를 구성하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법률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네. 네. 그 론스타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법무법인 태평양이죠. 네. 네. 그리고 당시 우리 정의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론스타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주식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이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쟁점이었죠. 그렇죠? 네, 승인을 지연한 것이 쟁점입니다. 네, 승인을 지연한 게 금융당국의 권한이냐, 적절한 권한이냐, 부당한 권한이냐, 부당했다고 한 거죠. 네. 네. 실장님은,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법무부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룰 수 이유가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 뭐 그런 내용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쟁점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는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법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쟁점에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쪽 법무법인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정부 대리 로펌 선임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무부에서 한다. 그게 바로 확정 편향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데 제3자 다른 쪽에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줘야 되고 그것이 국무조정실의 역할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평양은 2016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ICC 중재 사건에 하나금융 쪽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건 알고 계시죠? ICC, 하나금융지주하고. 이때도 태평양이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2016년 당시에 우리 정부는 법무부로부터, 태평양으로부터 태평양이 하나금융지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자,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도 하고요. 김감주 주기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났듯이 ISDS, 그 다음에 ICC. 근데 ICC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분쟁이죠. 양자 분쟁 맞죠? 예, 론스타와 하나금융주주 두 사기업 간의 분쟁입니다. 예. 그 양자 분쟁의 쟁점은 매각 지연 사유를 정부를 핑계를 대서 지연돼서 값을 낮춘 행위가 사기나 치팅이다. 그게 아니다. 그게 쟁점이었죠. 표현이 좀
정확하게 약간은 표현하면 다르지만 사기가 있었느냐가 이슈고 예, 그러니까 그 미스리딩을 정부의 압력이 했냐, 있었느냐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스리딩을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은행은 책임이 없고 정부가 매각 가격 지연한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걸 사유로 하나은행은 면책을 받았죠. 사기가 없었다는 게 판단 내용이고요. 예. 그 정부의 압력이 있었냐 여부는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SDS에서는 정부가 개입하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었다는 사실,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건 론스타의 주장이고요. 그 하나금융과 정부의 동일한 입장은 론스타가 스스로 가격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선택에 문제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정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ISDS에서는 우리 정부를 대리해서 론스타의 문제고, 저쪽에서는 ICC는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해서 론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대리인이 정부와 하나은행 어느 쪽의 의견에 따라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대한민국의 입장과 하나금융지주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 때문에, 주가조작 유죄 판결 때문에 스스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점이고요. 그 점은 그 판정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판정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대리하는 것이 어떤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분 주세요. 자, 저 정의는 한 가지만 더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질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의뢰인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전문가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이 두 가지 사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와 하나금융지주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ISDS를 맡고 있다가 ICC를 맡을 때 바로 국조실 이쪽에 TF에 이런 사안을 맡아도 되겠느냐 해야지만 그게 바로 전문가로서 이해상충이 있다 없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고 국조실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국조실장님한테 여쭙은 게 그겁니다. 김감류 증인에게 이 사건이 2016년 됐을 때 내가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걸 맡으면 이 ISDS 소송과 충돌이 있을지 없을지 알려주고 정부에서 공무조실 받아야 되고 받고 난 후에 검토해서 괜찮아요 할 수도 있고 그거 만든 거 곤란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감류 증인이 2016년에 ICC에서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할 때 국무조정실 할 때 이 대리를 하게 됐고 했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한지 알렸냐 확인해 주십시오. 승인을 받을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 내용은 정부에서 알고 있었고 어떻게 승인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한테 알려줘야 되고 의뢰인이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본인이 판단하는 게 전문가를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건 국무조정실이 그걸 미리 알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분 각각 답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법무부에서 그 변호사법 등을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조실장님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무부가 법을 제일 잘한다고 거기에 맡겨두는 게 아니고 TF를 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검증하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디가 제일 잘하면 어디에 다 맡겨버리죠. 왜 재산자를 둡니까? 그리고 증인도 이해상충의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적시해서 알려주고, 알려준 결과를 의뢰인이 직접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전문가로서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이 맡은 사건 자체가 우리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화하지 못했지 않았는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11년 3월 11일자 태평양 의견서는 이 사건 중재, 익시드 중재, ICC 중재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는 서류입니다. 제가 이 사건 하는 동안에 본 적이 없는 서류고요. 그래서 그 의견서가 이 지금 중재판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또는 태평양 결정이 미쳤다 하는 거는 일단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같습니다. 유죄 판결 때문에 론스타는 스스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권이나 언론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느냐 안 했느냐, 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느냐만 문제고,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승인을 보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중재판정부가 내렸습니다. 승인을 보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격을 낮추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가격을 낮추라고 한 것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적절하냐도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